연방하원의 한국인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또 상정됐습니다.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의 선거 자금법 위반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오는 5월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3세대 퍼크 세탁 장비를 올 연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둘 중 하나는 고장난 뉴욕시 뮤니미터기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하원의 한국인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는 최근 상정된 포괄 이민개혁법과는 다른 것인데요. 특히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짐 모런 의원과 피터 로스캄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매년 최고 15,000개의 취업 비자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발의에는 외교위원장인 에들 로이스와 조지 홀딩, 트렌트 프랭크스, 애던 스미스 등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함께했습니다. 모런 의원은 한국의 우수한 전문직들에게 기회를 넓히는 비자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캄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비자 발급을 통해 FTA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1,5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E3 코리아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진 주미 한국 대사는 60년 동안 관계 강화를 해온 한국과 미국이 이들 법안을 통해 전문직들의 취업 문호가 넓어진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의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리우 감사원장의 전 대변인이었고 현재 대외협력 담당관을 맡고 있는 한인 샤론 리 씨가 일부 불법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우 감사원장의 전 대변인이었던 한인 샤론 리 씨가 지난 25일 리우 선거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책인 싱오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1년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어머니와 친척 등 5명에게 환불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싱우파는 실제 기부금을 낼 의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의 기부자 세탁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1년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증언으로 리 씨가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만약 리 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리 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리 씨와 존 리우 감사원장의 변호사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뉴욕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을 가진 뒤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지역 언론에 박 대통령의 방미를 축하하는 광고를 싣고 조찬 기도회를 준비하는 등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 지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조찬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조찬 기도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 목적 성과 달성, 국민 행복과 통합 등의 기도 제목으로 이뤄집니다. 정말 너도 나도 함께 하자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해서 이 난국을 기도로서 우리가 풀어나가자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이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찬기도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5월 2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일 뉴욕에서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워싱턴 DC로 내려가 오바마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원불교 98주년 대각 개교절 기념식이 플러싱 뉴욕 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가 개교한 날을 기념하는 대각 개교절 기념식에 100여 명의 교도들이 모여 다양한 경축 행사를 펼쳤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우주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창건된 원불교. 원기 98년을 맞는 올해 기념식엔 인류가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는 원불교 최고 지도자 장응철 종법사의 경축사가 전달됐습니다. 식량 문제, 자연재해, 에너지 문제 등 우리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각 성전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받들어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다 함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2부 깔깔 대소회에서는 신도들의 장기자랑과 경축가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100여 명의 신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주제로 참석한 신도들의 공동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정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날. 그래서 우리의 공동 생일이고 이 날을 기해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런 정신과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 새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원불교 뉴욕 교당은 다음 달 5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식을, 6월 9일에는 2013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퀸즈 커니맹 파크에서 진행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와 한인 세탁업계의 3세대 퍼크 세탁 장비 사용 시기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3세대 퍼크 세탁 장비를 올 연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2013 총회 및 세미나에서 올해가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3세대 퍼크 세탁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수호 회장은 3세대 퍼크 장비의 사용 시한 연기를 주정부에 꾸준히 요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정부가 협회의 요구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허리케인 샌디 피해와 불경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300여 개 한인 세탁업소에서 3세대 장비를 올해 연말 이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하지만 퍼크는 여전히 유해물질로 규정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인스펙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날 강사로 나온 환경국 에드베이커스 사무관은 퍼크 장비 인스펙션 요령을 설명하며 4세대 퍼크 장비에 대한 허가 코드를 GP12A로 갱신해야 하는데 비용이 $450라며 그러나 주상복합 건물이나 유치원, 학교, 병원 그리고 양로원과 일반 주택 등 주위 민감시설 인근 세탁소는 보다 까다로운 PCP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반 주택을 주위 민감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고 베이코스 사무관은 이에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뮤니미터기의 고장이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요. 두 세대에 한 대꼴로 동전을 넣을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몫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1, 2년간 시내 5개 보로에 기존에 설치된 동전 주차 미터기를 신용카드와 동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증 발급 형식의 뮤니 미터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고장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러싱 공영주차장과 와이스톤 지역의 새 뮤니 미터기의 고장률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뮤니미터기의 고장은 운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장난 뮤니미터기로 인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주차하다가 티켓을 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교통국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주차 미터기 고장일 때 1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는 주차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시교통국이 뮤니미터기 고장을 개선할 방법은 찾지 않고 법 규정만 내세워 벌금만 부과하려 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현재 시내 고장난 뮤니미터기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보행자 안전법은 위반 운전자뿐 아니라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취지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포트리 패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벌써 15명의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지난 1월로 총 7건이 발생했으며 2월에도 5명의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르모인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 르모인 애비뉴와 브리지 플라자 놀스 교차로입니다. 이 밖에 메인 스트리트과 센터 애비뉴, 메인 스트리트과 앤더슨 애비뉴에서도 각각 한 건의 보행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68건의 보행자 사고에 4명이 숨졌습니다. 포트리는 지난 3월부터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주요 도로에 사법경찰을 배치해 건널목에 보행자가 들어섰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는 2015년 요금 인상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과 주정부 예산 지원으로 당초 계획한 만큼 요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사무국장은 지난 24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흑자 전환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등으로 당초 계획한 만큼의 요금 인상이 필요 없어졌다며 요금 인상폭 축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려왔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010년 장기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 차례 요금 인상을 하고 이어 2015년에도 요금을 인상해 5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들의 증가와 지난 3월의 요금 인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또 뉴욕주 정부로부터 4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프렌더게스트 사무국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3월부터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 요금을 104달러에서 112달러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뉴저지 트랜짓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승차권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도 없게 됐는데요. 우선 마이틱스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이틱스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버겐카운티 패스켓밸리 노선과 메도울랜드 노선에서 우선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 해 뉴저지 메도울랜드에서 열리는 슈퍼볼에 이용객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패스켓밸리 노선은 노선이 짧고 버스 서비스와도 연결돼 있어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욕 펜스테이션역을 잇는 패스켓 노선은 마이틱스 앱으로 편도와 월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며 메도울랜드역은 경기가 있는 특별한 날에만 구입 가능합니다. 새로 도입된 앱은 3개월간 2개 노선에서 시범 운영된 후 올해 안으로 전체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마이틱스 앱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